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전라남도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카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태형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최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탄소 중립 실현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왜 탄소 중립인가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특히 우리 주변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탄소 중립은 우리의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에 유럽에서 500년 만에 가뭄이라는 뉴스를 접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작년에 2021년도 여름에는 벨기에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정말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던 나라에서 천년에 한 번 내린다는 폭우가 내려서 200여 명 정도의 희생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달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큰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사실 이런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여태껏 북극의 문제라든지 먼 나라의 문제 혹은 가난한 나라의 문제라고 이렇게 여태껏 인식을 많이 했었다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함께 실감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기후위기는 1950년대 이후에 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고 이제 그것이 온난화를 야기를 하고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후 변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탄소 중립이란 게 뭐냐면 이 탄소 중립은 배출한 만큼 이제 다 흡수해서 탄소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 배출한 것을 모두 다 흡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배출을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을 기반으로 한 흡수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숲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또 해양에서는 갯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배출한 것만큼 다 흡수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것들은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또 자연 기반의 흡수원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 탄소 중립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블루카본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 블루카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숲이나 산림 그리고 갯벌이나 해양 생태계와 같이 자연 기반의 흡수원을 통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 갯벌이나 해양 생태계가 블루카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루카본이라는 것은 잘피라든지 염생 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어피리와 같이 바닷가에 사는 식물을 포함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맹그로브 숲이라든지 또 갯벌이라든지 습지 해양 생태계가 이제 흡수하는 탄소를 우리가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IPCC라는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블루카본은 이제 맹글로브와 염습지 그리고 잘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블루카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그리고 해적 퇴적물, 그리고 해조류 양식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직 탄소 흡수원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각국에서는 이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루카본 자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카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 블루카본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이렇게 블루카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인 이 잘피나 염생식물이나 이 맹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바다 전체의 면적에서 0.5%의 수준인데 반해서 이것들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바다 전체가 흡수하는 탄소량의 절반에서 7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블루카본 연안 식물 생태계는 그 육상 산림보다도 면적은 좁지만 연간 탄소 흡수할 수 있는 총량은 육상의 산림 생태계와 비슷합니다. 또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는 블루카본 연안 식물 생태계가 육상의 밀림보다도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카본은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 탄소량의 10%까지를 향후에 담당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루카본 서식지를 앞으로 잘 우리가 보존해 나간다면 향후 20년간 이 블루카본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의 3에서 7%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블루카본이 앞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블루카본이 탄소 흡수 속도라든지 또 저장량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본의 종류도 그게 블랙, 그린, 블루카본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블루카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어서 블랙과 그린 카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그린 카본, 블루카본, 블랙 카본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들이 지구의 대기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블랙 카본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그린 카본이나 블루 카본하고는 달리 배출이 되는 탄소를 말하는데요. 네. 석탄이라든지 석유 이런 화석 연료에 들어있는 탄소가 블랙 카본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 형태의 블루 카본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 지구 온난화를 유발을 하고 이제 기후 영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린 카본은 이 블랙 카본하고는 반대로 쉽게 말해서 육상 생태계가 흡수해서 저장하는 탄소가 이제 그린 카본인데요. 네. 침엽수림이라든지 열대우림의 이제 나무 이런 이제 녹색 식물 잎에는 우리가 이제 엽록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합성 과정을 거쳐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린 카본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이렇게 배출을 해 주고요. 또 이 대기를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이제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그린 카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루카본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떠오르게 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각 국가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2015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결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 있고 난 뒤에 2019년도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COP25라고 UN 기후변화 협약 제25차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갖고 이제 향후에 해양과 기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 같은 해 2019년도 IPCC에서 발표한 해양 관련 특별 보고서에서 이제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루카본이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블루카본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15년에 있었던 파리 협정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 협정에서 1.5도씨 이내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1.5도 지구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흡수원의 유지와 이제 확대를 주요 감축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도에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이제 로드맵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이 흡수원들은 감축 수단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2018년도 NDC의 수정 과정에서 이런 산림 흡수원이 일단 감축 수단으로 도입이 되었고, 작년에 2021년도에 제출한 이제 상향 NDC에 연안 습지를 비롯한 감축 수단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IPCC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양 연안 습지 흡수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염습지와 해초대가 있는데요. 그 밖에 공식 흡수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네. 비식생 갯벌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폐각, 이런 잠재적인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4년도에 블루카본을 NDC에 포함시킬 예정에 있고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NDC 인벤토리에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 공식적으로 이 블루카본을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블루카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우리나라 갯벌이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전남 갯벌은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 5개 지자체에 걸쳐서 충남 서천 갯벌, 그리고 전북 고창 갯벌, 전남 신안 갯벌, 그리고 전남 보성 순천 갯벌, 이렇게 총 4곳의 갯벌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모두 그 탁월한 그 보편적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에 부합을 해서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갯벌들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 갯벌들의 이제 문화적, 자연적인 그런 중요성이 인정이 되었던 건데요. 이 지역은 기존에 모두 그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이 이렇게 차기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이런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갯벌이 전국 갯벌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흡수본인 블루카본인
블루카본의 잠재력 면에서 전남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이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갖춘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좀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라남도에서도 향후 블루카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런 블루카본 기반 구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전라남도 블루카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중앙 정부와의 끊임없이 연계해 나간다면 전남이 블루카본 경쟁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카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역시 필요할 거고요. 또 전남도나 지역 사회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루카본과 같은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연안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해양 생물 서식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연안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신규 블루카본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카본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제 지자체가 끊임없이 협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블루카본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정부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이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남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 주도의 연구에 이 전남이 조력을 할 수 있겠고 또 혹은 한 발 앞서서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해양을 접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중앙 정부와 소통을 한다면 전남 해양 블루카본 자원을 보다 더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블루카본 조사를 위해서 각 해역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전체 갯벌이나 연안 생태계 면적에 비해서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남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갯벌로 지정된 보성, 순천 이 갯벌에서 확장을 해서 여자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보거나 아니면 신안 갯벌이 포함된 한 해역을 통째로 이 블루카본 시범 지구로 설정을 해서 이 블루카본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쉽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블루카본을 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또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하면서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블루카본과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와 함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바다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연간 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총 갯벌의 면적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 해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연안 지역 블루카본 잠재력을 고려할 때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블루카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전남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남이 블루카본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에는 전라남도가 블루카본 국제거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이 블루카본 선두가 되길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언급되는 블루카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블루카본 활용 방안 등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